안녕하세요. 이번 2023년 동남권 산업체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옥수열 교수입니다. 이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실무 응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해와 인공지능과의 접목입니다. 가능하면 쉽도록 동영상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팬데믹 이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손꼽히며 주목을 받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용자 관심도가 최근 1년 새 많이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메타라고 하는 가상초를 의미를 가진 단어와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약 한 30년이 지난 지금 5G 기술,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VR 기술, 그리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와 같은 AR 기술과 함께 클라우드 등 기술이 발전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크게 정강과 시뮬레이션을 한 축으로 하는 것과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라는 것을 한 축으로 하는 두 개의 축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정강현실,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미러 월드, 그 다음에 버추얼 월드와 같은 가상세계로 총 4가지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 4가지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정강현실, 즉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강현실은 1990년대 이후 후반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현실 세계의 모습 위에 가상세계의 물체를 드셔서, 즉 가상 버추얼 오브젝트를 뒤섞어서 보여주는 형태의 기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동영상은 제가 3년 전에 실제 개발을 해서 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한 AR의 한 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 전 초기에 팬데믹일 때 우리가 간호교육이라는 생명을 다루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 실습이 너무나 중요한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 팬데믹 때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현실감 있는 형태의 교육을 실제 AR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제 개발을 해서 기술을 이전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이 바로 라이프 로그인 기술입니다. 라이프 로그인은 자신의 삶과 관련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한 예로 여러분이 항상 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등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실제 사람의 움직임, 또 그리고 형상, 모양을
키네트라는 3차원 공간 스캐너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을 원격지에, 즉 홀로그램처럼 원격지에 송출하여 다른 타인과 공유하고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자신의 삶이 단순하게 활동이나 기록을 남기는 문자 기반이 아닌 이런 소리와 영상, 형상 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레벨까지도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바로 미러월드의 형태입니다. 미러 형태는 아마도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디지털 트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의 모습, 정보, 구조 등을 가져와서 우리가 복사, 저 트윈의 형태로 만들어낸 메타버스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지도, 모델링, GPS, 라이브 로깅 등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어 실제 세계의 정보를 가상의 환경에다가 접목해서 현실 세계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임과 같은 형태, 즉 비추럴 월드, 여러분 아마 영화에 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 세계로 이용자가 즉 플레이 이로서 자아를 투영된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상세계는 크게 분류하면 게임의 형태와 비게임의 형태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게임의 형태가 가상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이슈화와 함께 최근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기술에 의해서 가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리얼리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실제 리얼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라는 것도 우리 주변에 둘러싼 공간 내에 존재하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으로 사물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인식기를 통해서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즉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는 결국 인간의 감각기관, 즉 오감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종의 만들어내어진 가상세계가 아닐까. 즉 인간의 감각 입력을 적절하게 합사하는 것에 의해서 그 공간 중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이를 확장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믿고 있는 소리,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가상세계인가 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VR 기술에 대한 성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럼 실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동영상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시고 계신 이 동영상이 실제인 걸까요? 아니면은 가상송, 즉 컴퓨터 속에서 만들어진 영상일까요? 실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왼쪽에 이 동영상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임 엔진으로 만들어진 가상세계의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눈으로는 실제와 가상을 구별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도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고 인터랙티브하게 또 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영화 촬영할 때 블루스크린 형태에서 크로마키를 통해서 실제 사람의 음과 그것들을 가상에 만든 렌더링 이미지와 합성을 통해서 그 출력 아웃풋의 영상을 보시면 캐릭터 즉 사람이 현재 현장에서 실제 우리가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저 방 안에 있는 것처럼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실시간 영상을 만드는 즉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만들 때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인테리어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은 최신 컴퓨터 그래픽 기술, 즉 포토리얼리스틱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래픽 기술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 AI 기술, 여러분 아마 챗GPT와 같은 이런 생성 AI 기술과 함께 GPU를 활용한 슈퍼컴퓨팅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쉽게 실제와 같은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현실과 같은 이런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상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이제 힘든 형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영상을 보게 되면 가짜와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형태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위조라든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으로서의 활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다양한 기술 발전의 형태로도 또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영상의 얘가 사람의 시각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청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각 요소뿐만 아니라 청각 즉 소리를 가상의 오브젝트 물리적 특성을 부여해서 그에 따라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운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소리라고 하면 즉 사운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현실에 존재를 하고 그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들을 마이크라고 하는 입력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녹음을 통해서 획득한 후에 다양한 이제 미디와 같은 미디어 처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최근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포토리얼리스틱 즉 사진을 현실에서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가상에 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에서 존재하도록 하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과 함께 소리도 가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즉 생성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동영상의 소리를 동영상과 함께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소리 들리시고 물소리가 아마 들리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 2009년 즉 지금부터 한 13, 14년 전에 이미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점점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술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게 바로 물에 대한 소리입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기술적 도전으로서 금방 말씀드린 이 물인데요. 물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이것들을 Entrainment, splitting, merging, 어떤 advection, 고체 and 물체의 collapse. 경우에는 Surface tension 물체 effects during 표면의 entrainment, 진동 splitting, and merging are 이 what cause 음원이 most 돼서 bubble 하는 vibrations. 경우인데 This allows us to 물의 generate fluid 경우에도 sounds such as 수면의 these. 진동이 음원이 되어 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특히 복잡하게 형상이 변화하는 수면의 진동을 직접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힘든 형태가 되고 그래서 거의 무리가 없는 형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 공기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기포, 버블, 기포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형태를 실제 가상에서 만들어내서 실제와 같은 소리를 We also demonstrate several extensions to help improve the sound and speed. These include bubble frequency extension, a model for popping sounds, bandwidth extension to add under-resolved microbubbles, and a proxy acoustic transfer method to avoid radiation computation at runtime. Here we demonstrate the effects these extensions have on the sound. The full radiation computation is always used unless specified otherwise. 여기서도 보면 이런 소리들이 버블이 수정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수면을 향해서 전달되는 도중에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을 Here we show the effects our 위해서 transfer models have. 시뮬레이션 기술, 즉 파동 방정식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의 음을 이용해서 파동 방정식을 건사해서 이용한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소리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지금 예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 10년 전에 나온 기술들입니다. 계속해서 사운드 렌더링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사운드 렌더링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2018년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과 어도비 리서치 센터의 연구자들이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과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고품질의 사운드 렌더링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복잡한 방사음과 회절 효과 그리고 근접 산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FDTD라고 하는 시간 영역 차분을 이용해서 실제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 주기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도 소리의 현실 같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접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실제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예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현실에 존재하는 걸 녹음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청각적 요소도 가상으로 생성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실제 사람이 구분하기 힘든 수준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A, B, C, D. A, B, C, D. 특히 휴대폰 소리가 컵에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아마 굉장히 실감 있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선풍기에 돌아갈 때 어릴 때 목소리를 넣어가지고 선풍기 팬이 돌아가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건데 이것들을 가상으로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소리도 충분히 인간 수준에서 인간이 구분 못할 정도의 레벨의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VR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단순히 시각 청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가상 공간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현실의 궁극적 목표로서 거의 현실과 같은 감각을 가지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V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성숙도, 즉 VR 성숙도 모델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 모델은 매사추세츠, 즉 MIT 미디어랩에 있는 다비드 씨가 제안한 AIP 큐브입니다. 여기서 이제 A와 I, P가 있는데요. A는 오토노미라고 하는 자율성을 나타냅니다. 즉 그 대상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즉 인간의 컨트롤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I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호작용성, 즉 대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용자의 다양한 것에 대한 실시간 조작성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P 같은 경우에는 프레센스라고 하고 임장감이라고도 합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이 세계, 즉 가상 세계가 그 세계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 요소에 집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들어서 이런 청각, 촉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런 형태는 또 시뮬레이션 기술과 접목이 되어서 점점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면 성숙도가 높은 VR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이 구분할 수 없는 레벨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이런 VR 시스템, 즉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VR 기술들이 실제 어떻게 우리 인간 세계에서 쓸 수 있을까? 하면 또 유익한 형태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많은 요소들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우리 기억하고 있는 지식과 결합이 돼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을 하고 하는 형태의 활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즉 천리안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한다면 기존에서 우리가 한계, 즉 물리적 한계에 있어서 벗어나서 가상세계에서 보다 넓고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의 이상으로서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도로서 이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지식을 증폭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에 만약 접목이 된다. 즉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적인 세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고 정보로서, 그리고 이 정보들을 모아서 어떤 의미의 지식화 시키는 작업으로서 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서는 우리가 인사이트, 즉 지혜라고 하는 이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는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해서 다루고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순한 3D 모델 작업을 어떤 경우에 디지털 트윈으로 사용하실 분도 계시고,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형태, 즉 원웨이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형태를 또 어떤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용어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들을 하나씩 조금 더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오브젝트의 디지털화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디지털 모델입니다. 물리 오브젝트의 요소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모델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상 스마트 시티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형태인데, 예를 들면 버추얼 서울과 같이 단순히 건물의 모양을 디지털한 것을 디지털 트윈화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디지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예로 물리 오브젝트인 건물을 CAD나 그래픽 도구로서 디지털화하는, 즉 아니면은 센서를 통해서 디지털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단순히 이 물리 오브젝트를 어디까지나 디지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형상 혹은 데이터의 모델화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디지털 모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지털 섀도우입니다. 이 디지털 섀도우는 섀도우, 즉 그림자라고 하는 이런 것과 같이 물리 오브젝트 그 자체의 그림자처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이 섀도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로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센서를 부착을 하든 센서를 통해서 관찰이나 감시를 하는 관점에서 물리 오브젝트의 감시하면서 물리 오브젝트 상태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걸 디지털 오브젝트에 반영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모델과 비교하면
디지털 모델은 데이터 연결을 하지 않는 반면에 디지털 섀도우는 단방향 즉 물리 오브젝트에서 센서를 통해서 가상 오브젝트로 데이터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섀도우는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연결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 디지털 트윈은 쌍방향 데이터 연계입니다. 즉 물리 오브젝트의 상태가 바뀌면 그것이 바로 디지털 오브젝트의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오브젝트가 또 변경이 되면 그것이 물리 오브젝트에 변경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디지털 섀도우와 비교하면 디지털 섀도우에서는 모니터링만 실시하고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모니터링에 추가해서 피드백에 의한 물리 오브젝트의 변경, 물리 오브젝트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오브젝트와 물리 오브젝트의 트윈이 실현하는 것은 즉 양방향, 쌍방향으로 서로 반영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왼쪽 그림과 처럼 종류의 디지털 트윈들은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실세계의 개별 대상을 사이버 공간상에 매핑을 해서 그에 대한 뭐 분석, 예측 등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나 예측 등의 결과를 실세계의 역사상 즉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NTT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트윈의 컴퓨팅은 기존의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다양한 산업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디지털 트윈을 자유자재로 연결시키고 곱해서 여사람으로서 도시에서의 인간과 자동차 등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없었던 즉 수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조합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정미래 재현을 통해 더욱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는 형태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 컴퓨팅의 발전적인 개념이라고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재현을 넘어서 인간 내면을 포함해서 상호작용을 사이버 공간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계산 패러다임을 목표로 하고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트윈으로서 구성된 가상 사회를 사이버 공간상으로 구성하거나 실세계에서는 단일인 실체의 디지털 트윈을 사이버 공간상에 복제해서 다른 디지털 트윈 공간의 구성 요소와 일부를 교환한다든지 융합해서 실 공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상호 호환성이 없고 소위 사일로화되어 있는 형태의 동네의 디지털 트윈을 보다 발전적이고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심레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서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근의 디지털 트윈의 발전적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구체적인 예로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에서는 40종 이상의 모델이 있고 각 차량마다 100종 이상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조합하면 약 2100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한 것 중에서 주문한 차량을 효율적으로 제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산 계획입니다. 한정된 리소스 중에서 단기간
생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차량 제조의 경우에는 단순히 조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생산 라인이 있고 또 로봇 생산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생산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디지털 플랫폼인 옴니버스의 역할은 가상 생산 계획입니다. 즉 버추얼 팩토리 플래닝이겠죠. 가상 생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트윈은 물리 오브젝트의 모니터링과 가상 오브젝트에 의한 피드백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옴니버스 상에서는 BMW의 글로벌에 있는 31개의 종업원, 로봇, 설비시설, 조립 부품 공장 등의 물리 오브젝트를 가상 오브젝트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화하여 공장에서의 시뮬레이션, 즉 물리적인 어떤 특성 검정, 그 다음에 경로 탐색, 인공지능들을 활용해서 예측과 그 다음에 재료가 가진 특정한 어떤 메테리얼 특성을 기술한 MDL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3D 모델화 작업을 하고 현실 세계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센싱 데이터를 가상 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 및 전개를 해서 지금 생산 계획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느냐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즉 옴니버스를 활용해서 물리 오브젝트의 가상 오브젝트화, 즉 디지털 트윈화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하나 실제적인 돌아가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이는 것처럼 BMW 공장에 있는 공장 자체에 있는 지금 생산할 수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 그 다음에 로봇 등 다양한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포함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Digital humans are trained with data from real associates. Vary the environment to teach the robots. We're in the digital twin of one of your factories, but you have 30 others spread across 15 countries. The scale of BMW production is impressive one.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요소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요구되는 기술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이 컴퓨터에 의한 시뮬레이션 기술은 이론 그리고 실험과 함께 과학기술의 제3의 방법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슈퍼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은 실험이 곤란한 현상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실험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경우 컴퓨터를 활용한 가상적인 실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슈퍼컴퓨팅 기술도 함께 증가되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정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대한 가시화 기술입니다. 이러한 가시화 기술은 정보화된 데이터를 해서 예측 가능한 모델로 완성될 때 정보는 지식으로 성화가 되는데 이때 인공지능 기술인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동화 가 바로 그 대표적인 복잡한 현상을 해석하고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형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형태의 기술이 바로 가시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앞당기는 드라이버 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AI 툴을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술은 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접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에 관련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면 Collecting and generating ground truth data, creating the AI model, simulating with a digital twin, operating the robot. Omniverse is central throughout. Drive is our autonomous vehicle system. It's essentially an AI chauffeur. As with all of our platforms, NVIDIA Drive is full stack, end-to-end, and open for developers to use in whole or in parts. For ground truth data, we use our DeepMap HD mapping, human label data, and Omniverse replicator. 엔비디아 기술 발표인 GTC에서 엔비디아의 찰스 황 금방 이렇게 동사에서 나오신 분인데요. 엔비디아 창업자이면서 CEO인 찰스 황이 실제 운전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심에 대한 새로운 AI 도구셋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이제 엔비디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인 옴니버스 플랫폼에 플러스 엔비디아 드라이브 맵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적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제 개발자들은 여러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반복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To train the AI models, we use NVIDIA AI and DGX. Drive Sim in Omniverse running on OVX is the digital twin, and Drive AV is the autonomous driving application running on our Orin computer in the car. Let's enjoy a ride with the latest build of NVIDIA Drive. We will take you through a highway 이 모든 over San Jose. You can see 시나리오들은 what the car sees.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변형, 즉 궤도를 변경한다든지 주행 경로에 장애물을 추가한다든지 형태로 우리가 변형을 함으로써 개발자들은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AI 드라이브의 어떤 기존에 어떤 시험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든지 어떤 테스트해도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즉 현실 세계의 운전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시뮬레이션에서 이 현실에 맞는 데이터를 생성 프로세스하는 일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숙련제 엔지니어와 뭐 여러 가지 편집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AI가 간단하게 그걸 개선해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바로 어떤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들을 AI로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상 재구성이라고 하는 기술과 또 하나가 센서들에 대해서 이런 센서들을 현실 세계의 센서를 가상 세계도 확장시킬 수 있는 신경 재구성이라고 하는 뉴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기술, 즉 두 가지 기술이 탑재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기술 접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는 거의 엄청난 비용과 함께 또한 환경에 따라서는 거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없는 것들도 시나리오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어려운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자도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또한 테스트 및 검증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가속화하는
형태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디지털 트윈에는 AI가 많은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AI의 학습 데이터를 얻어서 AI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과 AI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호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의 AI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디지털 트윈의 학습 능력이 있으면 많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제품 혹은 프로세서, 현상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에 재현하는 시뮬레이션 기술입니다. 그 배경에는 IoT와 AI가 있습니다.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IoT와 AI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 고정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기존의 디지털 트윈만으로 성능 향상이 아직 떨어지는 가운데 AI를 접목해 활용함으로써 더욱 더 디지털 트윈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AI를 적용하지 않는 형태의 디지털 트윈에는 IoT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고 디지털에서만 확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점에서는 IoT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고급의 자동 학습에 관해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환경에서 강화 학습을 하듯이 해서 다양한 우리가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수정 보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AI를 활용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립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밀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를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공장에 대한 물류 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술로서 아이작 심이라는 시뮬레이션 기술과 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강화학습을 접목해서 현실에서 뿐만 아니라 가상에서 시뮬레이션과 AI를 학습하는 걸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가 지금 개발되어 다양한 지금 공장을 중심으로 적용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의 AI를 활용하여 고도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제조업 등에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서 관리나 제품 생산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현실과 조금 별도로 계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반복 테스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반면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말 고정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I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과 같은 고품질의 AI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현실 세계에서 수집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과 같은 물리적인 움직임을 수반하는 기계의 경우에는 위험한 형태의
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 얻기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한, 즉 디지털 트윈화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나 검증 데이터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시뮬레이션 얻어진 시뮬레이션과 현실 세계와의 갭, 즉 이것을 리얼리티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리얼리티 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시뮬레이터 상에서 학습한 모델, 시뮬레이터 상에서만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과학석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는 크게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열화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한 개가 최근에 제안된 방법으로 도메인 랜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방법이 제안되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환경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무작위로 바꾼 버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이를 다양한 환경에 모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파라미터로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보면 지면의 마찰 계수라든지 충돌 계수, 물체에 대한 인공지능 비전으로 우리가 영상을 획득할 경우에 대한 텍스처라든지 광원 모델 등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학습된 모델은 환경이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겉보상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인공 데이터로 학습하고 그걸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추론하는 모델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실제 구현한 형태의 기술적인 논문이 금방 말씀드린 도메인 랜덤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형태고, 이걸 활용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윈 기반의 AI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도메인 랜덤라이제이션의 생각을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충분히 넓게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공지능에서 모자랐던 이 경고성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고품질의 AI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트윈의 활용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를 접목한 실질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자재가 부족함에 의해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남으로 인해 기업들은 물류를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점이나 광고 및 루트 전체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네틱 비전이라는 기업이 최근 디지털 트윈을 사용해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러한 형태의 기술에 대한 업계 리더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키네틱 비전사는 AI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 생성기를 디지털 트윈 기반에서 할 수 있는 AI 비전과 그 다음에 이를 학습된 AI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베디드 시스템에 장착을 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딥스트림과
또 학습 도구인 트랜스러닝의 툴킷인 타오를 이용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최적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매 데이터를 소매 인텔리전스로 변화해서 포장 기술에 대해서 포장 검출과 분석을 개선하는 분석 기술을 제공하고 창고 내에 있는 최적의 제품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해서 AI를 보다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을 고도화해서 서로 상호 형태에 연결하고 접목해서 산업의 경쟁력이나 제품 개발에 어떤 첨단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내용의 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을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